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에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남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말이 늦거나 언어 발달이 늦는다는 것의 본질은 의사소통의 의욕이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아이가 말이 늦거나 언어 발달이 늦는다면 지금 의사소통의 의욕이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왜 우리 아이가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질까? 물론 아이들마다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 다르겠죠. 교과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유전학적 원인,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 나머지 세 번째가 병리학적 원인이에요. 만약에 언어치료 상담을 하러 간다면 유전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혹시 말이 늦었던 경우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을 텐데요.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언어지능이죠. 언어지능이 낮으면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인간 친화 지능이 낮으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려는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지능이 언어 발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지능이랑 인간친화지능이 각각의 보이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 두 지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선 취해야 되는 행동 양식도 조금씩 달라요. 우선 언어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보이는 양상은요,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의 단어를 기억할 때 들리는 대로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대로 부정확하게 단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단어나 문장을 알려줄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요. 카네이션 이렇게 네자로 되어 있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단어들이라던가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꼭 그 알려드린 끝말잇기 게임 같은 거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떻게 쓰고 하는지를 즐겁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인간 친화 지능이 낮은 아이도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보면 인간 친화 지능이 굉장히 낮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말이 늦어서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갔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언어지능이 낮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아이들 중에서 인간 친화 지능이 낮아서 그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는 우선 어머니가 아이의 적극적인 청자가 되어줘야 돼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계속 말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심사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을 잘 자극해서 계속 끄집어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을 듣는 연습을 꼭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들어볼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추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그런 훈련을 시켜줘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줘서 키워야 돼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엄마 널 정말 사랑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표현을 안 해주면 이런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이런 아이들 엄마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끼니까 정말 2배 3배 더 노력해서 사랑을 많이 주고 키워야 한다는. 환경적 원인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건 어떤 양육 태도가 아이의 언어 발달을 막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줘도
그리고 너무 사랑을 주지 않아도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언어 발달도 때가 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으면 전혀 말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되는데요. 균형을 갖춘 자극이 필요해요. 아이가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다 들어주면 당연히 아이는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들어주는데 내가 굳이 다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아이가 충분히 이걸 요구하고 뭔가를 표현했는데 그 표현에 대한 반응이 너무 없으면 또 당연히 의사소통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히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다 얘기한 걸 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언어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병리학적 원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자폐아적 증상,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자폐적 경향은 이런 케이스는 사실 정말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여서 사실 그리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 친화 지능이 낮아서 말이 늦는 경우와 자폐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데 요즘에 언어치료에 관련해가지고 말씀해주시는 유튜버들도 많고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자폐인지는 병원에 가서 판단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걸 듣고 괜히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왜 자폐인가 이럴 수 있고 또 사실 저도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너무 반응이 없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혹시 자폐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정말 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쁜 시선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언어 치료를 상담을 받고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 아이가 이걸로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전적 원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언어 지능이 낮거나 인간 친화 지능이 낮다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연관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와 그런 부모님이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더 좋은 전문가나 언어 치료사들에게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해주면 더 도움이 되니까 만약 그럴 경우라면 언어 치료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 친화 지능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언어 치료나 언어 관련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워드 가드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사실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국 자료도 찾아보고 한국 책들이나 연구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왔고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로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말이 늦었던 아이들의 케이스들을 공부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언어 지능이 낮아서 그렇구나. 이 친구는 인간 친화 지능이 낮아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